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개념 정리부터 문제 풀이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줍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4강 힘차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4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3강에서부터 지금 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화학 식량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몰이라는 값은 우리 화학에서 사용하는 단위라고 했어요. 원자, 이온, 분자와 같은 너무 작은 이 입자들을 세기에는 1개, 2개 너무 작아.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모아서 묶음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 1몰이라는 값을 나타나는 양이 다양한데요. 일단 이 1몰이라는 걸 우리는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 모아놨을 때 얘가 질량이 얼마인지 질량, 그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피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몰은 개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양과 관련된 값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제 몰과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네, 28쪽이네요. 자, 28쪽을 펴면은 3번에 이런 표를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별표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나오면은 문제에서 뭘 알려주는 거라고 알아들으라 했어요? 이 물질 1몰의 질량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분자량에 이렇게 딱 그람을 붙이면 이 물질 1몰만큼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질 1g, 이번엔 1몰이 아니라 1g에 들어있는 분자가 몇 몰이냐 물어본다고 했죠. 자,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를 취하면 돼요. 뒤집어요, 분자량을. 분자량이 18이면 18분의 1. 분자량이 16이면 16분의 1. 그게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가 되는 거고요.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1g에 들어있는 분자가 분자량분의 1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원자의 몰수는 분자 몰수에다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원자의 개수를 해주면 돼요. 자, 수소 원자를 물어봤으면 수소 원자의 개수 2개 곱하면 되고, 산소 원자 물어봤으면 산소 원자 1개 곱하면 되고, 총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면은 총 원자 총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분 원소의 질량비까지 했었는데요.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옆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옆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 분자 그리고 메테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의 질량비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리가 물 분자의 분자량이 18이다 라고 구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에요. 근데 걔가 2개 있는 거고, 자, 산소 원자가 16의 원자량이죠. 근데 그 산소 원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해서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질량으로 바꿔보면 수소는 총 18이라는 질량 중에 2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꼴이고요. 산소는 총 18이라는 질량 중에 16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18g이 있으면 물이 1몰 있는 거죠. 그럼 그 물 1몰 안에 수소 원자는 2몰 있으니까 2g인 거고, 자, 그 물 분자 1몰 안에 산소 원자는 분자 한 개당 1개씩이니까 물 1몰 안에 산소 원자도 1몰 있겠죠? 그러면은 산소 원자 1몰에 16g. 그래서 2g과 16g 더해서 물 1몰이 18g이다 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이 36g이 있다고 칩시다. 자, 물 36g. 그럼 그 안에 수소와
산소의 질량이 어떻게 들어있냐? 자, 수소는 원래 18g일 때 그 안에 2g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었어요. 근데 전체 이번엔 물이 18g이 아니라 36g이 있는 거죠? 그럼 수소는 얼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4g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만약에 18의 질량이 있다면 그 중에 16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이 전체 36g이 있대요. 그러면은 질량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면은 32g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분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자, 비례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비례식 써보면은, 자, 전체 산소 같은 경우에는 18g 안에 산소가 16g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36g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해서 요 X의 질량, 산소의 질량을 이렇게 구해내는 식인 거죠. 같은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질량비를 보면은 4대 32g이잖아요. 결국 몇 대 몇이 나온 거예요. 1대 8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이 18g이 있든 36g이 있든 뭐 몇 그램, 100g이 있든 그 안에 있는 수소와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의 비율은 항상 1대 8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메테인으로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메테인 CH4가 있습니다. 자, 메테인 CH4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자량 12짜리 탄소 하나에다가 원자량 1짜리 수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분자량이 16이 나오죠. 자, 그러면 탄소는 전체 16이라는 질량 중에 12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거고 수소는 전체 16이라는 질량 중에 4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또 메테인 8g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메테인이 8g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탄소는 그러면 얼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냐? 자, 메테인이 만약에 16g 있었다면 탄소는 그 중에 12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8g이 있대요. 자, 그럼 몇 g인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6g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수소가 차지할 테니까 사실 수소의 정답은 2g이 나오겠죠? 전체 8g 중에 탄소가 6g이면 수소는 나머지 2g이겠죠? 자, 2g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전체 8g 중에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6분의 4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은 약분해서 2g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구해보면은 6대 10이니까 몇 대 몇이에요? 약분하면 3대 1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메테인이 18g 모여있든, 8g이 모여있든, 16g이 모여있든, 100g이 모여있든, 몇 g이 모여있든 그 안에 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항상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g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메테인이 1g 있대요. 그럼 그 안에 탄소와 수소는 몇 g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방금 우리가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구했어요. 3대 1이라고. 그러면은 1g 안에 3대 1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4분의 3g과 그리고 4분의 1g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g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전체 1g 중에 질량 비율이 3대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다 써줄게요. 3대 1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 4 중에 3이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고 그리고 전체 1g 중에 4 중에 1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다. 해서 4분의 3g, 4분의 1g으로 메테인 11g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물 분자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물 분자도 그냥 쓰지 않고 머리로 계산을 해봅시다. 자, 물 분자가 이번에는 1g이 있대요. 자, 그럼 물 분자 1g 중에 탄소는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탄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산소요, 산소. 자, 전체 물 1g 중에 산소는 자, 1대 8이니까 9분의 8g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수소는 질량을 9분의 1g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질량비는 몇 g의 물질이 오던 간에 요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다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4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내용도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관련이 된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몰비가 같으면 질량비도 같으므로 일정한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도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요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C2H2라는 물질이 있고요. C6H6라는 물질이 있어요. 자, 위의 물질도 밑에 물질도 일단 구성 원소들의 몰수 비가 2대2니까 1대1이죠. 자, 얘도 6대6이니까 1대1이죠. 일단 위의 물질, 밑에 물질 둘 다 탄소와 수소의 몰수비가 1대1, 1대1로 같은 상황이에요. 자, 몰수비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원소의 질량비는 어떨까요? 자, 먼저 밑에서 원소의 질량비를 구해보면, 자, 탄소 원소가 2개 들어있는데 원자량이 10이니까 24만큼의 질량을 차지할 때, 자, 수소는 하나당 원자량이 1인데 역시 2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질량을 2만큼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럼 탄소가 질량이 24일 때 수소는 2니까 가장 간단하게 약분하면 12대 2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질량비가 12대 1이다. 12대 1이다. 자, 밑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해보면은 탄소 6개, 수소 6개니까 탄소는 원자량이 10인데 그런 애가 6개가 있어. 그러면 계산하면 72죠. 자,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수소 하나당 원자량은 1인데 그런 애가 6개가 있어.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그럼 질량비를 구하면 72대 6 약분해서 12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C2H2도 몇 g이 모이든 그 안에 탄소와 수소의 질량이 12대 1로 나뉜다는 거고, 자, C6H6도 몇 g이 모이든 그 안에 탄소와 수소의 질량이 12대 1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2H2가 1g이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1g을 탄소와 수소가 12대 1의 비율로 나눠 갖겠죠. 그럼 탄소는 얼만큼을 차지하게 돼요? 자, 12대 1이니까 전체 13 중에 12만큼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만큼의 g이 나오는 거고, 자, 수소는 전체 13 중에 1g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g이라는 거를 13분의 12g, 13분의 1g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율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1g을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은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물질하고 이 물질하고 구성 원소의 몰수비가 같다? 그러면은 그 몰수비에 따라서 질량비도 몰수비랑은 같지 않지만 질량비가 이 두 물질이 12대 1로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질량에 구성되어 있는 원소의 질량들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1g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용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 잘 해놓고요. 뒤에 가갖고 이제 관련한 문제들도 우리가 많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질량과 관련된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몰을 질량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 그러면 몰과 부피는 어떤 관련이 있냐? 우리가 몰이라는 값은 부피 값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피는. 자, 씁시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 1몰 있어요. 자, 그럼 그 1몰의 부피가 얼마냐면은 22.4리터입니다. 자, 1몰의 부피는 22.4리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조건이 좀 많이 붙일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단순히 22.4리터가 아니라 조건을 붙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언제나 22.4는 아니고요. 항상 0도씨 1기압 조건에서만 1몰의 기체가 22.4리터예요. 자, 부피라는 것들은요.
온도하고 압력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부피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 조건을 같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애가 0도씨 1기압 하에 있다. 그러면은 22.4리터가 되는 거예요. 1몰의 양이. 자, 0도씨 1기압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화학에선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해요. 영어로는 STP라고도 쓰기도 해요. 스탠다드 템퍼레처, 온도, 그리고 프레저, 압력, 그래갖고 STP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요. 기체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고체, 액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기체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고체나 액체의 1몰의 부피는 이만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기체가 1몰이 모였을 때 부피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가 1몰 모이면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22.4리터다. 자, 그리고 하나 조건 더 추가할게요. 근데 그 기체가 종류가 어떤 기체건 상관없어요. 수소 기체건 산소 기체건 뭐 이산화탄소 기체건 간에 어떤 기체든 간에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이 모이면 22.4리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건들이 붙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체 1몰의 부피를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자, 우리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고체 상태가 있고요. 액체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고체 상태라는 거는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고 있는 그런 배열을 우리가 고체라고 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딱딱하게 배열되어 있는 단단한 상태예요. 자, 이 고체 상태에게 열을 가하면, 에너지를 가하면 이 입자들의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입자들이 다른 입자산의 인력 같은 거, 힘을 끊어내고 이 힘들을, 결합들을, 힘들을 끊어내고 약간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바뀌게 돼요. 살짝 유동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유동성이 생기는 이 상태를 우리가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열을 또 가해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끓는 점에 딱 도달을 하면 기체로 상태 변화가 시작이 되죠. 자, 기체 상태라는 거는 이 입자와 입자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체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부피를 봤을 때 보통의 물질들은 고체일 때 부피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액체일 때 부피가 살짝 늘어나고요. 기체에서 부피는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부피를 비교하면은 고체일 때보다 액체가 부피가 크고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가 부피가 매우 많이 커요.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화학 1에서는 이 기체 부피를 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1몰 모여있을 때 부피가 얼마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피들은요,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예민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온도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막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폭이 커져서 부피가 늘어날 거예요. 자, 또 이 부피에다가 선생님이 압력을 외부에서 막 세게 가할 거예요. 얘를 막 이렇게 찌부시킬 거예요. 그럼 기체 상태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으로 눌러주면 이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부피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체의 부피라는 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뀌는 값이다. 그래서 부피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 압력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죠.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1몰은 22.4리터다. 자, 왜 종류에 상관이 없을까? 기체의 부피는 그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수소 기체가 보이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가 보이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도 보여요. 자, 기체 종류가 지금 다 다르죠. 자, 근데 이 기체 상태라는 거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지금 그림에 표현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에 불편하니까 조금 과장되게 붙여놓은 것뿐이지 사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도 암모니아와 암모니아 입자 사이가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이 기체 상태에서 지금 수소 분자는 이만하죠. 암모니아는 수소 분자에 비해서 조금 더 크기는 커요. 자, 분자 종류가 바뀌면 분자 입자 자체의 그 크기가 살짝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부피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분자가 살짝 커져도 사실 그 거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는 이 안에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 분자도 살짝 더 커지긴 했지만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커진다고 해서 전체 부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따질 때는 분자의 종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기체의 부피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 무관하다라는 조건을 붙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체의 부피는 도대체 뭐에 관련이 되어 있냐? 뭐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결정이 되냐? 자, 바로 물질의 개수예요. 이 안에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냐? 몇 개가 들어있냐? 그 물질의 개수, 몰수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이 기체 부피라는 거는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이 공간의 양이죠. 자, 이 안에 수소 기체가 4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피가 이만큼이 나오거든요. 자, 종류를 바꿉니다. 암모니아로. 하지만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부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 근데 이 안에도 암모니아가 4개가 들어있으면은, 자, 4개가 아까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4개의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양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 4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뭐에 관련되는 값이다?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의 개수, 몰수에 관련되는 값이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뭔가 기호를 썼죠? 자, 여기서 쓴 기호 V는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N은 몰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 그래서 몰수가 많아지면 부피도 커지고 몰수가 작아지면 부피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수소 기체가 4개가 있을 때 양을 이만큼이라고 뒀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소 기체를 8개를 모아볼 거예요. 자, 여기 4개 있으니까 4개를 더 모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추가로 더한 4개의 부피도 앞에 있는 4개와 부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부피가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개수가 4개에서 8개, 2배가 되었더니 부피도 2배가 되더라. 그래서 기체의 부피값은 몰수, 개수와 관련되는 값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바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수업할 때 얘들아,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달려야 되겠죠. 온도하고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몰수는 비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체, 수소 기체가 1몰 있어요. 자, 그럼 1몰 있을 때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부피가 얼마가 나온다고 했죠? 22.4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 기체가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 조건에서 1몰은 20.4리터예요. 자, 종류를 바꿔볼게요. 암모니아로. 자, 암모니아가 0도씨 1기압에서 1몰 모여 있대요. 그러면 부피가 얼마 나와야 돼요? 그쵸? 종류에 상관없이 1몰은 항상 얼마라고요? 22.4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도 1몰 모여있으면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22.4리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몇 번 더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온 식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기체가 1몰 있어요. 자, 수소 기체가 있든 질소 기체가 있든 뭐 암모니아 기체가 있든 어떤 기체가 있든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는 22.4리터가 나오겠죠? 자,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이 기체를 2몰을 모아봤어요.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나올까요? 자, 1몰이 22.4리터면 그거를 한 번 더 모은 거죠? 그러면 2몰의 양은 그 2배인 44.8리터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5몰을 모아봤어요. 자, 0.5몰은 절반이니까 부피도 절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11.2리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0.25몰을 모아볼까요? 그럼 몇 리터가 나와요? 자, 4분의 1 모아놨으니까 22.4리터를 4분의 1로 쪼개면 4분의 1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5.6리터입니다. 자, 또 0.75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0.75몰은 4분의 3몰이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1.2리터, 5.6리터 또는 22.4리터를 4분의 3으로 해주면은 바로 16.8리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이 값들은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어서 선생님이 부피값을 한번 정리하면서 연습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부피를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산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식이에요. 이 식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암산한 그 내용이 이 식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자, 방금 여러분 부피 어떻게 구했어요? 선생님이 2몰의 부피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부피 어떻게 구했죠? 아,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그 1몰 부피에다가 2몰이니까 곱하기 이만큼, 몰수만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고 싶을 때는 몇 몰인지 몰수에다가 그 온도, 그 압력에서의 1몰의 부피값을 곱해주면 실제 부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내가 기체의 분자수, 즉 몰수죠. 여기 같은 말이에요. 자, 몰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식을 변형해서 부피값을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금 선생님이 기체가 44.8리터 있어. 자, 얘들아 이거 몇 몰이지? 라고 물어보면 44.8리터는 1몰이 22.4리터니까 22.4로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2몰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식 가지고 또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예제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풀어볼 건데 자,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메테인이 12리터 있대요. 자, 몰수가 몇 몰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문제에서 주는 이런 부피값을 1몰의 값으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 문제에서 주는 제식값을 1몰의 양으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0도씨 1기압이 아니라 몇 도씨 1기압이라고 했어요? 20도씨 1기압이라고 했죠. 자, 우리 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22.4리터였어요. 근데 온도가 20도씨로 올라갔죠, 살짝. 자, 그럼 1몰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22.4에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22.4리터가 아니라 이렇게 온도가 바뀌게 되면 1몰의 값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하는 건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 화학 1에서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은 24리터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돼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12리터다. 근데 1몰이 24리터야. 그러면 이게 몇 몰인 거야? 0.5몰인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역시 온도하고 압력 조건 확인하고 20도씨 1기압. 그럼 1몰은 24리터다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럼 이 조건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면 되죠. 산소 기체가 0.25몰이 있대요. 그때 부피가 얼마냐? 1몰이 24리터야. 그러면 0.25몰은 얼마일까? 계산하면은 6리터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서 했던 식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숫자까지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표를 잠깐 다시 볼게요. 자, 표에서 지금 안 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소기체, 암모니아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여기에 똑같이 1몰씩 있는 상황이에요. 자, 1몰을 개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부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1몰을 개수로 그리고 질량으로 그리고 부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기체가 1몰 있어요. 그럼 그건 몇 개 있는 거죠, 여러분? 그치? 개수는 항상 어떤 입자든 간에 1몰 모여있다. 그러면 그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암모니아가 1몰 있대요. 그러면은 누가? 암모니아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1몰 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그 분자 덩어리 자체가 이만큼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개수도 종류와 상관없죠. 그냥 어떤 입자든 그 입자가 1몰 있다는 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도 종류에 별로 무관하고요. 자, 부피 보겠습니다. 방금 했어요, 부피.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표준 상태 조건에서 기체가 1몰 모여 있으면 얘가 수소기체든 질소기체든 뭐 암모니아든 이산화탄소 기체든 상관없이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만큼이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로 다 똑같죠. 자, 그래서 기체 부피도 그 분자의 아니면 입자의 종류에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체 부피는 뭐에만 의존한다고요? 입자의 개수에 의존하게 된다.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자,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와 관련된 값이다? 기체의 몰수 개수에 관련된 값이다.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질량이에요. 질량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질량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거든요. 자, 수소기체가 1몰 있대요. 그럼 수소기체 1몰의 질량이 얼마예요? 우리 1몰의 질량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값이었죠. 그럼 수소기체 분자니까 이 분자량에 g을 붙인 게 이의 질량만큼이 될 거예요. 자, 그럼 g을 붙이면 2g이 된다는 거죠. 수소기체 2g이 1몰이다. 자, 암모니아 1몰을 모아볼게요. 그럼 암모니아 분자가 이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질량을 저울로 달아보면 1몰의 질량이 얼마가 나오냐? 암모니아의 분자량인 17에다가 g을 붙인 것만큼 17g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1몰의 양이 다르죠. 질량의 값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입자 자체의 질량 무게가 다르잖아요. 이 입자 자체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우리 탁구공 10개 모은 질량이랑 야구공 10개 모은 질량은 당연히 다르겠죠. 같은 10개라도 입자 1개의 질량이 다르면 같은 개수만큼 모았을 때 질량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도 분자량 44에다가 g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몰수를 개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부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개수와 부피는 종류에 무관해요. 자, 1몰은 항상 아보가드로 수만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은 22.4리터.
하지만 질량은 입자 종류에 따라서 무게가 바뀌니까 질량이 바뀌니까 값이 달라진다는 거 그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지금 선생님이 1번이라고 적었다는 건 2번도 있다는 말이죠. 자, 2번은 뒤에 가서 할 건데 일단 필기만 해줄게요. 같이 적어 놓으세요. 자, 2번은 뭐냐면은 기체의 분자량이에요. 이게 분자량을 나타내는 기호. 이 분자량은 기체의 밀도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필기해 놓고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도 봐야 되네요. 다시 표로 돌아가서 요 내용 잠깐 선생님 놓치고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의 개수를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이 안에 수소기체, 암모니아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모두 1몰씩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분자가. 근데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원자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기체가 1몰 있으면 그 안에 수소 원자는 2배인 2몰이 있죠. 암모니아가 1몰 있으면 그 안에 원자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4몰 있겠죠. 4배. 그쵸? 여기 4개 있는데 원자 자체는 4개, 4개, 4개에서 16개가 되는 것처럼 4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1몰 있으면 그 안에 원자는 총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니까 3개씩 해서 3몰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같은 부피 안에 분자는 같은 부피 안에 분자는 모두 다 개수가 같잖아요. 근데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비례하게 된다. 개수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대 4대 3의 비율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단위 부피당 기체의 분자수는 여기서 단위 부피당은 단위 부피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내가 단위를 정하면 돼요. 1mm든 10mm든 100mm든 내가 그냥 정하고 싶은 양만큼 부피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1몰의 부피로 정합시다. 그래서 1몰의 부피를 어떤 온도 압력에서 V라고 정해놓으면 자, 그 일정한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는 종류에 관계없이 같겠죠.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기체가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같아요, 분자수는. 근데 단위 부피당 원자 수비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체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비율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볼게요. 자, 20도씨 1기압, 그러니까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단위 부피당 원자 수비는 자, 단위 부피당 분자 수비가 똑같았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자, 근데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암모니아 분자는 하나, 3개에서 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대 4의 구성 원자 수비를 갖고 있어요. 자, 따라서 단위 부피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의 비율도 똑같이 2대 4 약분하면 1대 2의 비율이 나온다 입니다. 자, 아셨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